빨리 보고 싶으시면 내일 저희 쇼룸에 미리 전화나 문자로 미리 연락만 주시고, 아니면 택배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조금 이제 여기저기 좀 알려보고 싶기도 해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책이라고 부르기가 뭔가 어딘가 좀 부족한 느낌도 있고, 부족하다는 말보다는 좀 어색한 느낌이 있고, 왜냐면 저는 책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물론 어떤 형태로서의 그런 거를 얘기를 한다면 책이 맞지만, 저한테 책은 조금 더 무거운, 조금 더 진지한 어떤 느낌으로 처음에 작업에 임했을 것 같은데, 하다 보니 이렇게 두꺼운 책이 돼버린 거죠. 원래는 제가 이제 글로도 적어 놨었지만, 이거는 그냥 카탈로그가 될 예정이었었어요. 워낙에 이제 저희가 지금 온라인 숍도 없거든요. 원래 있었는데, 오랫동안 있었는데 제가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뭔가 구매하는 거야 당연히 너무 쉽지만 훨씬 서로 편리한 면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직접 뭔가 사람 냄새 나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향이 전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희 협업한 브랜드들에서 자체 온라인 숍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판매를 하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유에서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 1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오래된 것들은 오랫동안 제작하지 않으면 또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한번 어떤 작업들이 있는지, 지금 제작하고 또 구매하실 수 있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출판물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일단은 카탈로그를 만들자는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제가 아시다시피 글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보여지는 글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쓰는 글도 많고, 그 글의 양이 조금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이게 한 10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덮어두기에도 나중에 더 엄두가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이게 사실은 올해 초부터 생각을 했었던 건데 좀 늦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도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든 올해 이거를 끝을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저한테 큰 목표가 있었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출판사에 컨택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다 편집도 제가 다 직접 하고 교정도 다 제가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특히 초판 1세는 오타들이 제 눈에 띄는 것들이 한 3-4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완성도 있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막 일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미루다가, 또 저희가 아시다시피 여름에 갑자기 또 쇼룸을 이전했잖아요, 작업실을. 이제 이런 뜻밖의 일들이 계속 겹치면서 결국에는 빠듯하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급히 출판 등록을 하고 자체 출판으로 우선 하자,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일이 더 많아졌던 거죠. 일단은 이거는 제가 쓴 글들이기 때문에 책의 구성이라거나 방향성이라거나 이런 거를 제가 하는 게 사실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가장 빠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엉성한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직접 했어요. 그래서 또 나름대로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책이 나왔는데, 이거
일단은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저도 당연히 물론 있죠. 아쉬운 부분들이 얼마나 있건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그대로 저의 기록이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은 우선 조금 판매처를 좀 늘려보겠다. 내년 초에는 그런 생각이고, 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구상이지만 해외 출판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일본 손님들이 되게 많으셔서 일본 분들도 반가워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그런 책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혹시 갖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책?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쓰는데. 뭐 많은 책을 쓰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이 앞에 책을 펴내며 라고 하는 서론이죠. 이 부분 가장 마지막에 썼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힘든 작업이 될 줄 몰랐고, 그냥 쉽게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생각한 거는 한 100페이지 내외에 간단하게 작업에 대한 설명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아마 이게 첫 번째 향일 거예요. 이 책에서 보여드리는 이렇게 그냥 향 노트랑 향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 정도만 들어가는 그런 카탈로그를 만들려고 했으면야 뭐 금방 했겠죠. 그리고 진짜 예쁘게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책을 막 알록달록하고 막 정말 제가 썼던 작업 노트처럼 그런 걸 컨셉으로 해서 뭔가 포스트잇 같은 느낌으로 인쇄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 손글씨로 이렇게 노트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고 그런 걸 처음에 구상을 했었어요. 근데 도저히 그거를 올해 책을 낸다고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또 책을 쓰는 과정에서 앞으로 요런 쪽으로 더 확장해보고 싶다, 요런 쪽으로 좀 더 구체화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들이 좀 생기면서 그런 건 좀 과감하게 포기를 했어요. 나중에 언젠가 한번 그런 작업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책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었고, 그 초판 1세가 조금 글씨가 작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물론 괜찮다고, 젊은 분들은 뭐 괜찮다고 하시는데, 제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책이 글씨가 좀 작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좀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책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처음에 한 600페이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두껍지 않나 해서 글씨를 살짝 줄였는데, 출력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 실제 사이즈로 출력을 해봤는데 뭐 볼만 하더라고요. 볼만은 좀 작은 감이 있지만 볼만은 했어서 그대로 진행을 했었던 건데, 막상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나온 걸 보니까 좀 작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2세 찍을 때는 글씨를 키웠어요. 글씨를 조금 키웠는데, 또 이번에는 조금 키운 거에 비해서 글씨가 더 커진 감이 있어서, 이게 진짜 혹시 출판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 조언이에요. 한 권은 미리 출판을 한번 샘플로 해보세요. 저는 사실 초판 같은 경우는 제가 약속한 시간에서 이미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 여유도 저한테는 사실 없어서, 그래서 그냥 샘플을 안 출력해보고 안 만들어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 권을 먼저 받아봤으면 글씨를 키웠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초판 1세라는 거에 의미가 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보고 싶네요. 어쨌든 이제부터 저희 쇼룸에서 구하실 수 있는 거는 글씨가 조금 커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책의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긴 또 빈 페이지네. 책은 제가 요 앞에 서론에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서론에서 이 책을 뭐 왜 쓰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진짜 뭐 논문 같은 구성이긴 하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시간 순으로 좀 나열이 된 편이에요. 대체로. 보시면 일단은 제가 지금은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는데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또 블로그를 많이 했었죠. 블로그로 홍보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글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글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이게 지금 화면이 막 초점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확 당겨지고 멀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시스템을. 어쨌든 눈이 혹시 피곤하지 않으실까 싶긴 한데 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까? 근데 또 책을 보여드려야 네. 어쨌든 좀 신경을 써볼게요. 이 앞에 제일 첫 번째 글은 2013년 12월 6월이니까 아마 브랜드 아시죠?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1년 정도 운영했을 때 그 시점에 한 1년 정도를 돌아보면서 제가 쓴 글이에요. 제가 2012년 12월에 가오픈을 했거든요. 그때 첫 손님을 받았어요. 눈이 첫눈은 아니었는데 처음으로 진짜 눈다운 눈이 소복히 쌓였던 날이었거든요. 그날 첫 번째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비공식적인 오픈일로 사실 정해놓고 있는데 그날 그 즈음에 쓴 글이에요. 그 즈음이 생각이 나서 한 1년쯤 뒤에 쓴 글이에요, 이게. 근데 사실 저희는 이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하던 시점이 사실 되게 모든 게 급박하게 돌아가던 시점이었고 되게 뭔가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장 이제 집에서 쫓겨나고 하루하루 그냥 돈 벌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게 다 이제 점점 더 이제 빚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시류를 잘 타서 당시에 이제 도시민박 사업을 좀 나라에서 육성하는 게 있었고 서울시에서 육성하는 게 있었고 그거에 되게 좋은 사례로 진짜 얻어 걸린 거죠. 타이밍이 되게 좋았던 거고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월간지, 그러니까 매거진에 많이 나온 거는 사실 저희 집이 독특하고 예뻤기 때문에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방송에 많이 나온 거는 또 그런 정책 같은 거 이런 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준비도 없이 기대도 없이 갑자기 너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그냥 1년을 그냥 일만 하면서 사실 그게 그때 당시엔 좋긴 했어요. 가만히 오히려 뭔가 장사도 안 되고 손님 없고 하면은 정말 너무 비참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사실 기분 좋게 시작한 사업도 아니었고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1년 지나서 이게 또 인생이 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하던 시점에 쓴 글이었는데 이거를 한번 실어봤어요. 첫 번째 글로. 이런 배경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좀 효과적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 왜냐하면 책에 사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브랜드를 알고 관심을 가지고 봐오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놓치실 내용이나 뭔가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서 왜 갑자기 이런
이런 선택을, 이런 작업을,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맥락을 앞뒤를 이해하시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글을 맨 앞에 먼저 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는지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시점이 갑자기 2년이 지나서 2015년 8월 7일인데 이때 쓴 글 거의 다 블로그에 쓴 거예요. 블로그에 뭐 공개로 썼든 비공개로 썼든 제가 이 글들을 다 손으로 뭐 손글씨로 쓴 거는 절대 아니고 저는 되게 악필이에요. 악필이라는 게 사실 그 글씨체가 별로라기보다 제 글씨체는 되게 딱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제 글씨는 글씨가 필체가 되게 좋은 아저씨 글씨예요. 근데 되게 흘려 쓰는 아저씨 글씨체.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씨에 대해서 특별히 막 자신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쓰는 거가 익숙하지 않아졌어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손글씨를 잘 쓰지를 않아서 다 워드 파일로 저장을 해놨거나 뭐 블로그에 글을 써놨거나 했던 것들을, 그래서 이게 사실 글 쓰시는 분들, 뭐 글을 직업적으로 쓰시는 분들이야 잘 자기만의 방법이 있겠지만 언젠가 내가 쓴 글로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의 채널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매일매일 글을 써서 뭔가 1년치 정도를 묶어서 책을 내는 게 아니라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10년의 기록이잖아요. 이게 뭔가 글을 다 긁어 모았다, 다 찾았다 싶으면 또 어디선가 한 뭉탱이가 나오고 또 어디선가 한 뭉탱이가 나오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책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이거를 다 모아서 이렇게 그 기록으로 하나의 책으로 남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한 건데, 그냥 당시에 뭐 메모장에 쓰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한 건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 채널을 정해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그리고 막 이제 다 됐나? 다 됐다 싶으면 또 뭐가 나오면 또 이제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어떻게 정리하지? 어디다 끼워 넣지? 어떻게 모양새를 어떻게 갖추지 하는 고민이 또 막 있어서 사실 구성을 몇 번이나 뒤집어 엎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결국 고민하다 뺀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 글도 이제 내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글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저도 사실 그 연습하거나 뭔가 예측하거나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 그날 배워서 그날 써먹고 뭐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거든요. 인생의 뭔가 그런 생존에 대해서. 그래서 브랜딩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해 본 바가 없었고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네. 한 2년 정도 제가 의도했던 게 아닌데 사람들이 좋게 봐주는, 다르게 봐주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나의 아이덴티티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것들이, 지금은 제가 인터뷰를 잘 안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뭐 그냥 뭐라도 다 해야 됐으니까 인터뷰 요청이 오면 다 거절하지 않고 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좋은 기자님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오히려 되게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한 시기를 정리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왔구나 하는 거를 인지하게 되기도 하고, 약간 제3자의 시선에서 되게 좋은 인터뷰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브랜딩에 대해서 또 저만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것도 되게 해보고 싶어요. 브랜딩,
컨설팅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하고 별로 그런 단어를 별로 제가 쓰고 싶지는 않은데 브랜딩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끔씩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장황하긴 하지만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을 가지고 책을 보셔도 나름대로 얻어갈 게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당시에 2015년이라고 하면 또 벌써 8년이 넘었죠. 8년 전에 생각했던 이제 브랜딩에 관한 저의 생각인데 아직도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가 다행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처음부터도 저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되게 많았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타협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저는 못했어요. 그런 성격상 제가 이게 옳다라는 그렇다고 남들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관심이 없다면 또 오해가 되려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그냥 이해도 아니야. 전 사실 이해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불편한데 그냥 존중해요. 저 사람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결론에 이르렀겠지 하는 생각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제 관점에서 제 인생을 제 기준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옳은 선택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타협할 수가 없는 성향이에요, 제가. 물론 나이 먹으면서 조금씩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런 성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뭐 5년 전이나 8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되게 다시 읽어도 좋더라고요. 지워버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막 그때 내가 객기 부렸구나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뭐지? 옛날에 막 싸이월드에 썼던 글들 막 지워버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연예인들 특히 막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경우에.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글이 앞에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브랜드 이름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그렇게 뭐라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일단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긴 이름을 쓰냐. 그래서 사실 조금 망설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이 이름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설득력 있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좀 어렵더라도 이 이름을 브랜드 이름으로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브랜드 소개를 먼저 해드렸고요. 그런 내용이 앞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아라는 컬렉션으로 시작해서 첫 번째 컬렉션이에요. 저희 스톰의 어포테케리의 첫 번째 컬렉션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런 거를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제 보여드리는 것으로 작업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사실 12가지 정도의 작업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 아마 3가지일 거예요. 제가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지금 이 부분에 사실 고민이 조금 있었어요. 이게 어쨌든 첫 번째 컬렉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업을 계속 발전을 시키거든요. 같은 작업이라고 해도 좋은 원료를 계속 찾으려고 하고 좀 더 좋은 원료를 찾으면 교체하고 바로바로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향이 노트가 좀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 알려드리고
뭐 그런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어쨌든 계속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벌써 10년 가까이 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보다 더 보여드리고 싶고 더 완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이제 같은 계열 안에서 그런 작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뺐어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카탈로그의 그런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쉬움을 느끼면서 만들어야 되는 향 그런 것들은 좀 과감히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번에 카탈로그 작업하면서 약간 수정하기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힘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카데미아 컬렉션에 3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같이 읽으면 좋겠다 하는 글들이 여기 이렇게 또 그냥 아무렇게나 막 넣었어요. 아무렇게나는 아닌데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이 작업을 제가 할 때 읽었던 책의 그 글귀라거나 이제 노트 해놨던 거라거나 저의 생각을 이렇게 좀 잘 포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글들이라거나 이런 것들 같이 조금씩 넣었고 제가 썼던 글도 같이 넣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컬렉션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4개였구나. 패셔네이션까지 죄송해요. 4개네요. 4개. 그 다음에 이제 되게 긴 시간 동안에 일기가 나와요. 이 일기도 많이 줄인 거예요. 이거 중간에 발견이 돼가지고 이 파일이 2011년 9월 18일 일기부터 있어요. 사실 이때부터 좀 집안 분위기는 좀 변하기 시작했어서 스톰의 시작에 뭐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연결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너무 뭔가 딱 그 스토메가 시작된 시점부터의 이야기인 것보다는 조금 오버랩 되는 게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이때 이야기도 같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 아예 시작하기 전에 이때는 저 회사 다닐 때고 회사 다니는데 조금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지 않았을 때 네, 그 무렵이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일기가 2011년부터 쓴 일기들이 또 막 중간에 발견이 돼가지고 이거를 어떡하지?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다 넣은 건 아니고요. 작업에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제가 그냥 요거는 이렇게 연결 지점이 있다? 뭔가 그냥 일기지만 스토메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각조각 떨어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네 어쨌든 그냥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냥 넣으면 좋겠다. 뭔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 과거의 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브랜드를 만든 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도움이 되어 드리겠다. 약간 이런 생각, 읽는 분들로 하여금 브랜드와 또 이 브랜드를 만든 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들을 그냥 직관적으로 읽고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는 아니고 뭐 띄엄띄엄 선택을 해서 일기 글들이지만 넣었어요. 영화로 얘기하자면 약간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냥 되게 디테일한데 있기 때문에 뭔가 장면을 좀 더 생동감 있게 입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네, 그러네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기가 어쨌든 되게 많아서 갑자기 일기가 막 튀어나와서 이거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읽다 보면 제가 지금 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거를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데 우울증을 되게 심하게 겪었었어요. 우울증도 있었고 공황장애도 있었고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좀 남아 있어서 가끔 네,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문득문득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은 저는 지금도 전화벨 소리 울리는 거가 이렇게 가끔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요 무렵에 생긴 거예요. 스톰의 초창기에 너무 너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당시에는 뭐가 뭔지 잘 몰랐고 돈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방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를 살린 게 저한테는 철학 공부였어요. 그게 진짜 우연히 어쩌다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렇게 뭔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인생이란 게 뭘까 이런 세상이 뭘까? 내 운명이 뭘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강제적으로 끌어안쳐 놓고 하게 되는 일이 생긴 게 저한테는 정말 지금 돌아보면 신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험들 다들 한두 개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때가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 과정들을 좀 간접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실었어요, 일기를. 그래서 일기가 2016년 일기가 두 파트로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일기만 길게 들어가 있으면 또 그것도 시간이 좀 이렇게 시간 순으로 나열을 하려고 할 때 조금 이제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스토메의 10년 동안을 이렇게 쭉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드리는 게 그나마 좀 뭔가 방대한 내용을 보시는데 좀 큰 흐름을 잃지 않으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중간에서 조금 끊었고 그리고 또 에세이가 나와요. 제가 글 쓰는 거를 좋아하기는 하더라고요. 글을 예전처럼 그렇게 일상적으로 길게 쓰는 일이 지금은 잘 없는데 좀 반성이 되기도 하고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하는 거를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좀 이렇게 긴 호흡의 글들도 이렇게 심심찮게 발견이 되는데 이런 글을 썼기 때문에 버텼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지금은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좀 다른 면도 삶이 좀 달라진 것도 있으니까 그때만큼 글을 쓰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컬렉션이 여기 아리아 컬렉션이라고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제가 되게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집순이에요. 완전 집순이. 근데 집에서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집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거든요. 진짜 책도 많이 찾아서 읽고, 근데 책이, 이렇게 신간으로 나온 거를 잘 읽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오래된 책들을 많이 읽고, 다시 찾아서 읽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특별히 뭐 신간을 찾아보지는 않아서, 옛날 책들을 보다 보면 뭔가 시간 여행하는 느낌도 있고 집에서 막 영화도 당연히 많이 보고 글도 쓰고 향 작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집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돈 한 푼 안 쓰고 좋은 시간 여행을 하는 경험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약간
향이 곁들여지면 그 경험이 더 뭔가 되게 다채로워지는 거예요. 더 이렇게 감각적으로 되게 매력적이 되고, 어쨌든 향이 그거의 부스터 역할을 좀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 아리아 컬렉션은 사실 여름 컬렉션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막 너무 더울 때 나가고 싶지 않고 뭐 그런 날 있잖아요. 저는 사실 여름을 너무 좋아해서 여름에 박물관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저조차도 오늘은 웬만하면 집에 있자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더울 때 집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4가지 이야기? 그거를, 5가지였나? 제가 약간 숫자가 가끔 헷갈려요. 4개였나? 5개였나? 막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이제 집에서 오래된 뭐 도록을 보면서 옛날 그림들 이렇게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뮤직이라는 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표한 강세왕이 그 단원 김홍도의 스승이기도 하고 조선 후기에 굉장히 존경받았던 예술, 지금의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 예술 평론가 같은 그런 분이기도 하셨어요. 그거 자체가 직업은 아니었어도. 네, 그분의 글을 모아놓은 책이 표암유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산향기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짤막한 글이 있는데 그 글이 진짜 재밌거든요. 저는 이거를 대학 때, 저는 전공이 미술사였기 때문에 그 수업이 뭐였지? 수업의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조선시대 글 읽는 거였어요. 한문 강독인데 동양예술사상론이었나? 1년 동안, 그러니까 2학기 동안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그 한문을 읽는 거였거든요. 옛날 문헌 해석하는 거. 그 수업에서 이제 같이 읽었던 글이 이제 표암요고의 산향기라는 글이 또 있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제 그게 내가 어떤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금강산에도 가고 싶고 다른 사람들처럼 뭐 지금에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근데 나는 몸도 좋지 않고 그리고 가난해. 그래서 뭔가 해외여행처럼 그런 큰 돈이 드는 일은 나한테 사치야. 하지만 나는 내 방 안에서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나에게는 좋은 감각이 있어. 감수성이 있어. 상상력이 있어.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 안에 벽에다가 산수화를 그려놓고 검은고 연주를 내가 거기서 하니까 내가 신선인지 내가 지금 내 방에 있는 건지 금강산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뭐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글이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글을 언젠가 한번 모티브로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서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는 향이고, 메디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도 종종 찾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아빠 서재에서 영감을 얻은 향이 되게 많아요. 어렸을 때 거기서 되게 시간을 많이 보냈고 좋은 시간을 보냈던 거겠죠? 네, 이렇게 많고, 포엠이라는 향까지 이렇게 있는 초창기의 작업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름의 일상. 제가 이 무렵에 뭔가 새로운 생각을 좀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내 작업은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맞아요. 2017년부터 부쩍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더라고요, 제가. 그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하나의 장이 열렸다 그래야 되나? 세상을 보는 새로운 필터 하나가 생겼다 그래야 되나? 그랬었어요. 이거 글을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방금 표현 강세왕의 글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대학 때는 그냥 너무 재밌었지만 자뻑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자뻑이라는 말을 그때 쓰진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나중에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맘때 제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미술, 조선의 그 사대부들의 예술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깊이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문자로는 이해를 했고 머리로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공부도 했고 뭐 졸업도 했죠. 근데 표지 궁금해요? 표지냐 이렇게 생겼어요. 별게 없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어떤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 이런 깊이가 있었구나. 내가 그거를 마음으로 이해하기까지는 이런 세월이 필요했구나. 이런 산전수전을 좀 겪어야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사실은 제가 스토메를 시작하면서 대학 때 썼던 뭐 교재나 책 같은 거를 많이 주변에 줬거든요.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사실 많이 후회가 돼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했는지. 그래서 아무튼 그때부터 제가 대학 때 봤던 그림하고 달리 보이는 다른 면들이 보이는 이런 부분들에 되게 매료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점이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생긴 것 같은 느낌? 그런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글로 길게 풀어져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그런 글들이 또 이렇게 있고 글이 많네요. 글이 되게 많다. 하은제라는 향도 그때 만든 향인데 저희 아빠 집에 대해서도 뭔가 다른 생각이 생겼죠. 예전에 제가 막 대학 때는 너무 막 왜 그렇게까지 멀리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인터넷도 안 되는 데서 답답하게 하루 이틀을 어떻게 자고 막 그냥 그랬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일기가 있어요. 일기가 아까 앞에 일기가 아마 2016년 말인가까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2018년 1월부터 2023년 최근까지의 일기가 또 이렇게 실려 있어요.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일기를 왜 실어야 했는지. 어쨌든 저는 이거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다시 이거를 뭐 쓰지는 않을 거라서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고민 끝에 그냥 다 넣은 그런 거고요. 이렇게 일기가 들어가 있고 기네. 그 다음에 일기가 올해 9월 거까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스톰의 판타지아, 이게 제가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이렇게 보시면 반반이거든요. 스톰의 판타지아라고 해서 이제 여기가 크게는 이 책이 두 파트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앞에까지가 스토메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였던 거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건데 어쨌든 스톰의 판타지아라고 하는 주제의 전시를 올해 초에 했었죠. 그게 제가 작년 생각해보니까 한 2년 정도 2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2년 가까이 정도 됐는데 이런 가상세계를 좀 구상을 했었어요. 조금씩 구체화를 하다가 올해 3월에 산수화에서 전시를 하게 되면서 조금 빠듯했지만 한번 맛보기를 보여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톰의 판타지아라는 컨셉을 처음 보여드렸는데 전시로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정말 올해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일단 스톰의 판타지아는 스톰의 가상세계, 세계관을 담고 있는 가상세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글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상의 숲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숲에 이제 그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을 만큼 뭐 그런 다양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부분은 3월 달에 전시했을 때 보여드린 내용들 익숙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하네요. 그래서 그 전시했을 때의 내용들이 지금 여기 담겨 있고요. 원래는 이 전시 끝나고 요 내용들을 묶어서 도록을 만들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계속 없었고 미루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시 때 보신 분들도 계실 내용이고요. 넘어가면 제2전시실 이거 뭐지? 네, 이게 어쩌다 산책에서 몇 년 전에 아마 2021년인가? 그때 전시했었던 것 같은데 이 컬렉션도 제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아끼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는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렉션인 것 같아요. 코스믹 포그 이 컬렉션이 저한테 가장 애틋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좀 직관적으로 반영해서 작업한 그런 컬렉션이기도 해서 제가 전시 기획을 했었잖아요. 제가 갤러리에서 일했었거든요. 네, 그 전시 기획 일을 계속 그냥 평생 저는 하고 싶었었는데 그게 원치 않는 상황에서 좌절됐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큐레이터로서의 마음으로 작업을 했던 거예요.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진짜 사랑에 맞지 않는 좋아하는 화가들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갤러리스트나 큐레이터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 객관성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뭔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에 한계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향사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소개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29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코스믹 포그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고 또 넘어가면 여기는 8가지 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음악을 위한 시인의 정원. 제가 이거 쓰면서 여기서 제일 감정적으로 뭔가 약간 조절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슈만을 너무 좋아하는데 평소에는 이 정도는 아닌데 제가 이거 쓰면서 저는 그 과거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현실적으로 그렇고 근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극복을 했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당시에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 이게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뭐 그게 경계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되게 그 과거에 어쨌든 좀 힘든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감정들이 또 막 다시 이렇게 살아나면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슈만의 작업을 보면서 그 슈만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애틋함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어쨌든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서 되게 힘들었어요. 이 컬렉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콘체르토라고 하는 컬렉션이 있거든요. 이거를 쓰면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제가 그때 요거 여기 쓰고 있을 무렵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원래 그 ADHD가 있어요. 근데 이게 증상이 이렇게 심하게 나타난 게 처음이었고 이제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자괴감과 막 무기력증과 이런 것들이 막 겹쳐서 밥도 못 먹고 며칠을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 엄마 시드니, 저희 가족이 시드니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저한테 얘기하고 시간을 맞추고 뭐 할 새도 없이 그냥 서울로 엄마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 마무리하고 좀 쉬는 동안은 계속 엄마 밥을 먹었거든요. 오늘까지. 한 달 정도 엄마가 서울에 있다가 지금 이제 아빠가 또 시드니에서 돌아와서 지금 저희 아빠 시골집에 오늘 내려갔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너무 힘들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제가 어쨌든 좀 이 부분을 쓰면서는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됐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특히 바이올린 협주곡 부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카비큐의 중정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분리가 잘 안 되는 향이 꼽자면 딱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나란히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이올린 콘체르토 작업이랑 묵향이랑 이렇게 붙어 있어서 네, 알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소피의 아뜰리에 이 부분이 또 재밌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진짜 조금 더 디벨롭을 해서 더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일러스트랑 같이 이렇게 사파를 넣어서 또 조그만 책자로 만들어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있는데 조니 제이는 아시다시피 가장 오래된 향인데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계속 향을 업그레이드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조니 제인만큼은 제가 그 옛날 블렌드 그대로 가능하면 그때 그 원료의 톤을 갖고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해서 작업하는 유일한 향입니다. 처음의 의미가 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소피의 팔레트라고 이름을 붙인 이 부분에서 향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향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아끼는 친구들, 저한테 소중한 친구들을 소개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되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많이 담겨 있어요. 네, 어쨌든 다 생명의 기록이잖아요. 제가 사용하는 향료들이 인공향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장에서 자본만 있으면 무한히 생산되는 향료들이면 제가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죠. 근데 제가 사용하는 향료들은 다 살고자 했던 생명의 의지가 담긴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그 식민지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과거의 근대의 그 인류학자들의 관점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저한테는. 저는 그렇게 뭐 보지도 않고, 향료들을. 저마다 가지고 있는 특유의 매력들을 한번 저의 시선에서 보실 수 있으면 또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많이 실었어요. 근데 많다고 하면 많은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건데,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은 향료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 조금 더 추가해서 나중에 이 부분만 또 가지고 재밌는 책을 만들어 볼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향 작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앞에 방금 보여드린 소개해드린 향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나는 것들을 끼워 넣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향료 설명한 부분들이 있고 꽤 길어요. 이거 한 50페이지 정도. 지금 이 수에서는 더 길어졌겠다. 되게 긴 페이지를 할애해서 설명이 들어가 있고, 도서관. 요것도 이제 그 스톰의 판타지아라고 하는 가상 공간 카비큐, 그 가상의 숲에 카비큐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고요. 시간을 수집하는 카비큐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도서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는 또 이제 나름대로 기획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랜드 투어라는 주제의 기획이 있고요. 에세이, 수필이라고 하는 기획이 있고, 향연이라는 기획이 있어요. 이건 사실 제가 이번에 책 작업하면서 만든 거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의도를 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랜드 투어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시간은 뭐 고대일 수도 있고 중세일 수도 있고 현대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매력적인 도시가 그 배경이 현재 시제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막 그 시대에 어느 도시 가보고 싶어 하는 생각들 종종 하시죠.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콰트로첸토라고 하는 컬렉션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세 도시의 이야기를 향으로 작업한 게 이렇게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대 그 헬레니즘 시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났을 법한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작업을 한 게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세이는 몇 년이지? 2018년이었구나. 어쨌든 이게 어쩌다 산책에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전시의 형태로. 제가 좋아하는 20세기 문인들의 그 수필의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향으로 거기에 저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작업한 향입니다. 작업한 컬렉션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나가면 아마 이게 12가지인가 향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향연이라는 이거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축제의 기록. 옛날 사람들의 축제. 저는 파티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뭔가 축제, 파티? 그런 거 너무 좋아해서 막 디즈니랜드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런 취향에서 이런 부분에 계속 끌리는 것 같은데, 축제 이야기를 주제로 한 향들이 이렇게 있고,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춘행전. 효명세자가 안무를 짜고
갔던 파티, 춘행전의 이야기가 여기 있고요. 무슨 책인가요? 메모아르라는 책입니다. 저희 브랜드 10년 동안의 기록을 담은 책이에요. 그리고 윈터 원더랜드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의 이야기예요. 고려시대 8관을 주제로 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향이에요. 윈터 원더랜드 향도 좋은데 저는 스토리가 너무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감각적으로도 그렇고요. 이게 되게 추운 겨울이 배경이잖아요. 근데 서역에서 온 엄청 뜨거운 태양의 기운, 양의 기운을 가진 향신료들의 그 정말 따뜻한 향들, 이런 것들이 주는 뭔가 극단적인 대비, 그런 것도 너무 매력적이고, 그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는 그 향등의 불빛이랑 저 멀리 보였을 산의, 그러니까 설산의 모습, 이런 그렇게 대조되는 장면들이 머릿속에 너무 매혹적으로, 뭔가 매력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서 윈터 원더랜드 이야기를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모사가 피어날 무렵, 미모사가 피기 시작해서 질 때까지 루트드 미모사라고 하는 축제가 있어요. 프랑스에. 이제 그런 축제 이야기를 담은, 이거는 배경이 현대죠. 현대 시대, 지금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3가지 향이 또 여기 있고요. 네 가지가 있고, 사스메땅 컬렉션이 있고, 보시면 설명을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사스메땅이라는 가상의 장소가 또 있거든요. 그 스톰의 판타지아라는 숲에 있는 향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끼 정원의 밤. 요거는 파티 했었던 건데 조금 더 디벨롭을 한번 해봤어요. 당시에 사실 파티 준비하면서 이야기가 너무 많으면 안 되지 않을까? 약간 밤이고 술 마시는 파티고 한데 뭔가 너무 텍스트가 많거나 너무 콘텐츠가 많은 것도 또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때는 조금 말을 아꼈는데 그때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고 디벨롭해서, 심지어 저는 여기다가 칵테일 레시피까지 같이 수록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말리더라고요. 나중에 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향들까지 있고, 가장 최근에 작업, 그 자장가 시리즈, 럴러바이 시리즈의 작업들 6가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가장 최신의 작업까지 하고, 그 다음에 키리오시티 카니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요거가 이제 Q&A예요. 저한테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를 여기 이렇게 적어놨고, 이게 끝이에요. 질문을 사실 되게 많이 생각하게 하고 질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질문들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책의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꼼꼼하게 훑어본 거는 이게 처음인 것 같네요.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어서. 그래서 지금 이 책, 아까 이 책이 무슨 책이냐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네, 이런 책입니다. 이런 책이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쇼룸 오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 판매처는 제가 좀 찾아볼게요. 이제 올해까지는 조금 쉬고 1월부터 좀 몇 군데 찾아보고 가까운 데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고, 요거 제가 저장해 둘 테니까 가끔 뭐 궁금하거나 찾아보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쓴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또 많은 분들한테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네. 어쨌든 이렇게 글로 남겨놓고 보니까 내 인생도 진짜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기록을 많이 남겨보시라는 이야기. 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쓴 글도 아니고, 이게 이런 형태로 하나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들이 다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되게 시간의 밀도가 엄청 느껴지더라고요.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밀도가 약간 뒤늦게 정산받는 느낌? 한꺼번에 정산받는 느낌? 나 왜 살지? 나 뭐 하고 사는 거지? 하는 거 사실 그 순간은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어떤 의미가 눈에 보이게 되더라고요.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책을 구매를 해주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도 특별하다. 내 인생에 특별한 거 내가 기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이 됐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고, 향도 좋은데 책 많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궁극적인 이야기 중에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향이 어쨌든 저도 제가 이제 꼭 필요한 만큼을 크게 쓰자라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저희 브랜드 차원에서 얘기하는 전체론적 자연주의의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문자화된 언어가 된 향을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과하게 생산되는 것들의 그러니까 재화를 과하게 생산하는 거를 줄일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향을 직접 제가 만드는 향을 직접 맡으시는 것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지만 저는 향을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상상할 수 있는 매개가 되는 그런 역할로서의 제 글을 계속 더 정교하게 써나갈 생각이고 그거를 많이 감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리고 또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또 생기면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지금 1시간 이상 했구나. 이제 금요일이네요.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책 읽는 책 읽는 주말 보내시면 또 좋겠네요. 마지막 주말 아닌가요? 올해의 마지막 주말? 올해의 마지막 주말은 메모아르와 함께 어떠신가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라이브 종료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같이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